안녕하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처럼 북스타 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2015년부터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인스타그램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1인 기업가가 되고 책을 쓰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북튜버로도 활동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책을 내가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책으로 충분히 스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인플루언서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메신저일 수도 있고 크리에이터라도 될 수 있는데요. 저처럼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내가 책을 읽는 거를 남한테 소개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좀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컨텐츠를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책을 읽고 인스타에 올리시기만 하셔도 되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과정은 책 먹는 여자처럼 북스타 되기 과정으로 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보기 편하시게 10분 정도짜리 영상으로 쫙쫙쫙 올려드렸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수업 때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바로 북스타, 책으로 스타 되는 법, 북스타, 북스타그램 인스타도 쓰잖아요. 책으로 스타 되시는 법, 북스타그램 시작하실 수 있는 방법, 책을 읽고 성장하면서 소통하고 인스타그램으로 또 활동하시는 것 해서 쭉 수업 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메인은 이거입니다. 책을 읽고 사진 찍고 올리시고 눈길 끌고 통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저의 노하우까지 알려드린 걸로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에는 숙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소통하시기 위해서 인스타그램 계정 올리시면 서로 마팔도 하는 것들은 과정 내에 알려드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또 소통하시면서 저와 북스타 되시죠. 신청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오늘 바로 북스타 되는 법이란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꾸려보았습니다. 부제는 책으로 성장하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방법은 아주 많이 있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책 먹는 여자라는 브랜딩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책도 올리고 사람 만나는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구독자 인친이 1만 명도 되었고 3,000개 이상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제가 알게 된 노하우를 좀 알려드려도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강의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 16년부터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전업이 간호사를 5년 정도 했었고요. 그 후에 보험사에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다 대면 만나서 인사하고 사인 받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나를 SNS 알리고 사람들이 날 찾아오게 하고 먼저 나한테 상담 요청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블로그, 인스타그램 활용해서 SNS 마케팅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가 설계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의와 책 소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게시글도 많이 올리고 팔로워도 1만 명 되면서 이제 조금 알려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알게 된 것들 조금씩이라도 왕초보 이신 분들이 도움되도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은 개설된 분. 예, 일단 있으셔야 되고요. 왕초보. 그다음 책 읽기 좋아하고 책으로 소통하고 싶으신 분, 책으로 다양한 컨텐츠 끌고 싶으신 분, 제 노하우 궁금한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쭉 시작해 볼게요. 요런 주제입니다. 이제 인스타그램은 책이죠. 책 위주이기, 아니, 책 사진, 제 사진 위주이기 때문에 책 사진 찍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뭐 전문적인 게 아니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인스타그램에 맞는 기본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 못 찍어도 괜찮아요. 저도 이거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템플릿
한 몇 가지도 알려드릴 거고, 이렇게도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이런 걸 보는구나. 책에 맞춰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인스타의 기본은 태그이죠. 제가 블로그를 2007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수업 중에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두 개를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블로그는 어떤가요? 물론 제가 블로그 수업도 합니다. 블로그 강의 영상도 곧 올릴 것 같아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의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가 몇 번 반복돼야 된다라는 거는 일단 블로그 하시는 분들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인스타그램 어떤가요? 인스타그램은 태그를 꼭 눌러야지만 거기와 관련된 글들이 최근 게시글이든 인기 게시물에 대해서 볼 수 있죠. 물론 내가 팔로워가 많아서 인플루언서일 경우에는 내가 태그를 하든 안 하든 내 이제 팔로워들은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키우실 때는 태그를 꼭 잘 달아주셔야 되는데 태그를 안 다신 분도 있고 나만 아는 태그를 달아서 사람들이 못 찾아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태그 소통하는 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노하우까지 쭉 알려드리면 이 수업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인스타그램 왕 초보 영어입니다. 뭐가 많아 헷갈려 라고 하실 텐데요. 인스타그램은 이제 하실 때 들어가서 보면은 이쪽에 플러스 보이시죠?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면 어떻게 나오냐면 게시물, 릴스, 스토리 하이라이트,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우리는 왕 초보잖아요. 그래서 1단계인 게시물만 일단 잘 올리셔도 돼요. 게시물 잘 올려놓으시면 스토리 가능하고요. 스토리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릴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도 라이브 방송 많이 하죠. 그냥 누르시고 얘는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단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시물 이꼴 페이드예요. 이 보시면 직관적이죠. 이 칸에 뭔가 있다. 게시글 뭔 말이냐면 인스타그램 보시면 딱 이렇게 세 칸씩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거 피드는 게시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일 1피드 블로그 포스팅 느낌처럼 이 피드 게시글 사진과 글 태그 형식인 거고요. 그 다음은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그냥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냥 블로그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 블로그에서 얘를 우리가 포스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스토리는 영상입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스토리를 모아놓은 거예요. 스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에서 이 홈 부분으로 가시면 이 위에 보이시나요? 둥둥둥 떠 있는 거. 저는 지금 이분들과 저의 차이점 뭐냐면 이분들은 이렇게 빨간색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스토리를 올렸다. 24시간 동안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스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팔로워가 늘어날수록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정말 친하지 않아서 매일매일 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스토리가 되어 있으면 내가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 뭐 올렸나 봐 라고 하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24시간 뒤에 날아간다 그랬어요. 24시간만 보여요. 그러면 스토리 날아간 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모아놓은 게 스토리라는 겁니다.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그 다음 릴스는 틱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게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대체된 좀 짧은 영상,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게 릴스입니다. 릴스. 다시 볼까요? 내 피드에서 이 부분은 피드 게시글 모아놓은 거고 딱 누르면 요거는 릴스가 올려진 거고 릴스는 조회수도 바로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이건 영상입니다. 영상. 그 다음에 이게 모아놓은 게 뭐냐면 이 영상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스토리의 모음입니다. 헷갈리세요? 괜찮아요. 다시 하나씩 할게요. 그 다음에 리그램도 할 수 있는데 남의 거를 나한테 가져오는 건데요. 리그램은 어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입니다. 태그는 해시태그가 있고 사람 태그가 있고 장소 태그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시태그는 뭐냐면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해시태그, 이걸 해시태그라고 하고요. 사람 태그는 뭐냐면 야, 너 올렸어. 이거 누구야? 라고 해서 딱지를 붙여두는 거죠. 볼까요? 이제 글을 쓸 때 게시물로 하고 제가 사진 하나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해시태그는 키워드가 되는 거 따라라락 해서 여기다 올리는 게 해시태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면 사람 태그라고 있죠. 사람 태그는 그 사람의 아이디를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콕 누르고 누구인가요? 라고 하면 여기다가 책 먹는 여자 이렇게 되면 태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장소 태그는 여기 보이십니까? 신립 기본적으로 제가 있는 곳에 그런 위치가 잡히고요. 아니면 뭐 신림 스타벅스 네,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내 장소 태그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태그의 기본적인 부분 이것만 기억하시고 저희는 책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작가나 출판사를 태그하셔도 되고요. 여기 소환이라고 보이시나요? 소환은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방금은 태그라는 게 들어갔고 소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골뱅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이거 콕 누르고 이 사람한테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태그와 소환까지 기억해 주세요. 책 먹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처럼 북스타 되기. 이거를 시작하면서 제가 물론 SNS, 인스타그램 전문 강사가 아니지만 요거를 제가 7, 8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0,000명 정도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있고 제가 책도 출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알게 된 1인 기업 도구 마스터로서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인스타그램 재밌게 하실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배워서 하시려고 또는 막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쉽고 재미있게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좀 풀어드리려고 북스타, 책으로 스타 되시고 책으로 인플루언서 되시고 책으로 크리에이터 되시도록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앞에 보이신 주제로 하나하나 풀어드릴 건데요. 말이 좀 빠르다. 못 알아먹겠다. 그래도 영상 다시 보실 수 있잖아요. 보시면서 하나하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노하우 그러면 풀어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프로필인데요. 수강생분들, 북스타 과정을 진행했을 때 수강생분들 거 보면은, 프로필이 정리가 안 되신 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거기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벤치마킹. 어떤 사람이요? 내가 닮고 싶고,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나는 책으로 하는 거면 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뭐 다른 뭐 육아 쪽으로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최소 5,000명에서 일단 1만 명 정도 더 많으면 이제 이분들은 그 더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자동으로 굴러가는 이제 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1,000명, 5,000명, 10,000명 이렇게 조금씩 성장할 거기 때문에 지금 딱 내가 닮고자 하는 그 궤도에 있으신 분들 거를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킹 할 사람을 한 3명 정도, 5명 정도 쭉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보시는데 거기에서 이 프로필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이 어디냐면요. 자, 인스타그램 영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 부분을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프로필이라고 합니다. 프로필에서 보시면 저는 제 브랜딩을 썼어요. 책 먹는 여자이고요. 제가 밀고 싶은 키워드가 1인 기업, 3P 바인더, 싱크와이즈인데 사람들이 1인 기업이 뭐야? 싱크와이즈, 3P 바인더 뭐야?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하나 나의 슬로건 같은 거, 지혜롭고 건강한 부자 느낌이 오죠. 그 다음에 제 회사명도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모지라고 하는데 그냥 아이콘, 기호 또 하나씩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밀고 싶은 또 키워드 이렇게 태그로 적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이 하이퍼링크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하이퍼링크는 기본적으로 여기 한 군데만 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으면 나중에 스토리에서도 이제 링크를 걸 수 있긴 한데 지금 우리는 그냥 인스타그램에서는 하나만 걸 수 있다. 가끔 이 피드 본문에다가 하이퍼링크 URL을 올리시는데 그거는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되게 더 못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기준대로 해주셔도 저처럼 처음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벤치마킹 하셔도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땡땡땡 땡땡땡 어떻게 하냐면 너무 자주 바꾸지 마세요. 사진도 카톡 프로필 바꾸듯이 자주 바꾸지 마세요. 저는 카톡 프로필 2년째 그대로 쓰는 것 같고요. 요거 언제적 사진인 줄 아세요? 제가 2015년 설계사 할 땐가 16년 할 땐가 그때 회사 사보에 나갈 때 찍었던 사진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 이 부기걸 이렇게 막 그 아이디 계정도 막 그 좀 바꾼다고 자주 좀 변경하신 분들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이런 사진이나 요거로 그 사람과 소통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꿔버리면 완전 온도가 달라집니다. 막 저랑 재밌게 소통했는데 누구세요? 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인식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번 차에 바꿔야 된다라고 하시면 바로 바꾸지 말고 벤치마킹 하시고 못해도 몇 년 정도 쓰실 것대로 어디를 바꾸시지 않냐면 이 사진 부분과 얘는 뭐 프로필 사진 예쁘게 찍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좀 나를 인식시킬 수 있는 걸로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정과 사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프로필을 어떻게 하냐? 내 거는 본인 거는 이렇게 들어가면 프로필 편집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사진 변경하는 곳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도 넣으실 수 있고 사용자 이름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와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요. 웹사이트입니다. 이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이동을 해요. URL이 짜라라락 이제 뜰 거고요. 인포크라는 건데요. 요거를 처음에 안 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블로그를 하세요. 유튜브를 하세요.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하시나요? 내가 밀고 싶은 하나의 플랫폼이 있으면 그거를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강의가 많고 소개할 게 많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인포크 링크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예요. 요거 제가 그 동영상 우리 수업 설명서에다가 같이 링크 올려드릴게요. 또는 인포크 링크라고 검색하셔도 바로 나옵니다. 무료입니다. 회원가입 무료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쫙 올려놓는 거예요. 내 플랫폼이 어디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다 URL을 올려놓으시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항상 구입은 인스타 프로필 링크 클릭, 수업 신청은 인스타 프로필 링크 클릭 이렇게 했죠? 그럼 인스타 프로필 링크가 뭐야? 사람들이 가서 링크 하나 있잖아요. 딱 눌렀더니 방금 전에 이게 뭐야?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이 자체에서도 또 하나의 마케팅, 세일즈 플랫폼 역할을 해버립니다.
궁금하죠? 이런 것도 저기 뭐야? 그럼 콕콕 눌러보시겠죠? 그러면 각각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인포크 링크라는 건데요. 요거 간단하게 제가 올리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인포크 링크를 가입하시고 이렇게 내 거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그냥 여기다가 커버 수정하시게 넣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시겠죠. 그러면 원하는 링크 추가하세요.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여기다가 주소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제 블로그 그래서 이렇게 하고 책 먹는 여자 블로그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사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사진 안 넣고 그냥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공개 당연히 하셔야죠. 네, 이런 거 다 뺄게요. 심플하게 링크와 이름만 올립니다. 추가할게요.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인스타에서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콕 누르면 이렇게 보입니다. 책먹여자 블로그 이미지 있고 없고 차이점이 보이시죠? 그 이미지를 그냥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냥 아까 그 이미지 추가하시면 되고 이거 필요 없어 난 지울래 라고 하실 경우에는 리스트 편집 누르시고요. 리스트 편집 누르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삭제 누르시면 심플하게 됩니다. 나는 소개할 게 많아. 나는 강의 일정별로 뭔가 하고 싶어. 나는 또 책을 어디서 보라고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인포크 링크 URL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신청은 인스타 프로필 링크 클릭하세요. 계속 이렇게 계속 안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할 메인 부분에서 프로필 만드는 것, 벤치마킹 할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먼저 벤치마킹 3명에서 5명 정도 찾으시고 프로필 편집하시되 사진 넣고 계정하시고 프로필 링크에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여기 인포크 링크까지 인포크 링크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블로그나 유튜브 또는 뭐 스마트 스토어 또 다른 뭐 사이트 있으시면 그렇게 올리셔도 되겠습니다. 프로필 만드는 것까지 실습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책 먹는 여자처럼 북스타 되기.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 순서대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프로필 잘 만들어 보셨나요? 궁금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책 사진 찍는 법. 인스타그램에서는 첫 번째 보이는 게 사진이잖아요. 사진이기 때문에 책 사진 찍는 법을 말씀드릴 건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딱 하나만. 초반에 제 이렇게 수강생들 이렇게 피드 올린 거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책이 그냥 화면에 꽉 찹니다. 꽉 찹니다. 그것보다 이렇게 여백을 두시고 책 표지로 해서 약간 예쁘게 좀 찍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백에 미를 두시면 어떨까? 이게 가장 그냥 쉬운 거 핵심 하나. 색사진 찍는 법, 뭐 각도가 어떻고 뭐 빛이 이런 게 아니라요. 너무 빡빡하게 해서 진짜 화면에 꽉 차게 나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숨통 트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볼펜이라든지 노트 같은 거 같이 좀 펼쳐 놓으시고 넉넉하게 찍어 두시는 게 저의 첫 번째 팁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요거 그냥 하시면 되죠. 너무 빡빡하지 않게 좀 공간을 두고 오케이, 좋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사진을 잘 찍고 싶은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막 손이 떨리고 막 예쁘게 안 나오고 배경도 예쁘지가 않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요거 수업 때 말씀드리면 어머 어머 오늘 이것만 배워도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였군요. 다른 사람 놀려서 모르겠는데 이거였네. 저도 이제 써볼래요 라고 하셨던 이미지 템플릿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알려드린 것 외에도 너무 많은 도구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알려드릴 거고요.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여러분들 걸로 우리 북스타 우리 메이트님끼리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진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카드 뉴스를 제가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뭔가 이 사람 아이패드를 찍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이런 이미지 프레임 안에 제가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문구가 들어있네요. 두 개 말씀드릴게요. 캔바라는 겁니다. 캔바 말고도 미리 캔버스, 망고보드가 있는데요. 망고보드는 유료이고요. 무료는 워터마크가 아주 심하게 들어가서 웬만하면 쓰지 않고 있고요. 미리 캔버스는 우리나라 거입니다. PC만 가능하고요. 캔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외국 거이고요. PC로 회원가입하시고 휴대폰으로 어플 깔아서 활용하시면 PC에서 했던 거를 휴대폰으로도 동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언제든 편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캔바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가끔 미리 캔버스도 써요. 캔바는 외국 거라서 이제 약간 깔끔하지만 차가운 느낌 들 때도 많아. 근데 미리 캔버스 우리나라 거라서 그 시즌에 맞는 뭐 선거철 아니면 신학기 이럴 때도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캔바와 미리 캔버스 다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 캔바 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캔바 인스타그램에 꼭 활용하실 것뿐만 아니라 캔바로 저는 수업 자료도 만들거든요. 수업 자료 인포그래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책커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줌 가상화면 만들 수 있고 달력, 다이어리, 아이들 공부하는 것 다 만드실 수 있어서 글씨만 바꾸면 되거든요. 계획표 없어서 이거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엄청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캔바도 활용해 보시면 인스타그램과 상관없이 꽤 삶이 디자인스러워진 삶이 좀 예술적으로 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막 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싶으실 거예요. 되게 괜찮은 자료 많이 있거든요. 전 여기서 주로 이제 줌과 그 다음에 제 수업 관련된 썸네일 위주로 만들고 있는데 예쁜 것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캔바를 활용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볼게요. 카드 뉴스는 기업만 만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만들 수 있어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먼저 캔바는 회원 가입하시고요. 여기 디자인 만들기 무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료입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갑니다. 우리 인스타그램은 1대1이니까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가셔야 돼요. 아무리 다른 템플릿이 이뻐도 그냥 카드 뉴스 1대1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요. 보면 이런 거 이쁘지 않아요? 이런 거 이쁘다. 그러면 제가 그냥 딱 눌렀죠? 그러면 딱딱 2번 누르면 글씨 지워집니다. 물론 미리 캔버스, 캔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부분 약간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 요거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저라면 이렇게 할게요. 당신이 사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라고 하고 이 부분은 청소력 중 다음에 이렇게 책 먹는 여자가 뽑은 구절 그냥 있는 거에다가 딱딱 해서 이렇게 글씨만 바꾼 거예요. 네, 쉽죠? 근데 글씨 사이즈가 좀 작다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에서 확대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사이드에서 늘리고 줄이셔 사이즈가 딱 맞게 돼요. 그 다음에 난 글씨 이거 좀 예쁜 거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부분에 선택이 되셔야 되겠죠.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 누르시고 글씨도 바꿔보세요. 다음 글씨 너무 작나요? 이번 이렇게 한번 키워볼까요? 이렇게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좀 이미지를 넣고 싶어 라고 하시면 어디로 가시냐면 이 부분에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책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사진 그래픽 동영상인데서는 그래픽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요.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럼 이거 하나 넣어볼까요? 딱 넣었어요. 어떡하지? 가운데 있죠? 그러면 이를 끌고 오세요.
끌고 와서 또 사이즈 조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위치도 바꾸실 수 있어요. 위치 바꾸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근데 난 배경색이 조금 어두워 바꾸고 싶어라 하시면 딱 배경 누르면 방금 바뀌신 거 보이세요? 다시요. 배경 콕 누르면 바뀌었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꿔보시는 거죠. 네. 바꿔보고 이렇게 해서 바꾼다. 색깔까지 바꾸시고 이미지 넣고 딱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번 나는 여기에다가 책 표지를 놓고 싶어 라고 하실 때에는 책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는 게 아니라 캡처를 하시면 됩니다. 캡처는 어떻게 하시냐면 인터넷 서점. 자, 인터넷 서점 가서요. 책 제목 검색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저는 알캡처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캡처 프로그램은 이제 개인적으로 쓰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캡처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또는 이미 노트북에 있는 사진이면 자, 저처럼 인터넷 서점에서 캡처해서 하실 경우에는 캡처해서 그냥 컨트롤 V 할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왔고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서 책 표지를 넣을 거야. 이렇게 해도 좀 그러면 이제 책 느낌 나죠. 책 소개하는 것 같죠. 또는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내 컴퓨터에 이미 이미지가 저장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업로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할게요. 들어서 제 폴더예요. 여기가 지금 내 뭐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끌고 오세요. 끌고 오면 이렇게 끌고 왔고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삭제. 가자. 이것도 필요 없어. 삭제. 나가고 청소력 글씨 나 색깔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 이 부분에서 바꿉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져보시면 되게 재미있고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카드 뉴스잖아요. 더 소개하고 싶어요. 그때는 페이지 추가하시고 뭔가를 또 쓰셔도 돼요. 이번에는 내가 글씨를 혼자 써보겠어 라고 하면은 글씨는 제목 추가, 책 먹는 여자, 책 추천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복습할까요? 글씨 바꿀래, 사이즈 줄이고 키우고 글씨 색깔 넣을래,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하나 나는 여기에서만 다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이세요? 페이지 복제 하고 청소를 중에서 다른 페이지 청소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복제를 하면요. 이 페이지에서 글씨 바꾸실 수 있고요. 페이지 추가하시면 여기에서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누르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다운로드를 하시는데요. 다운로드 딱 누르면 PNG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이 폰트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그냥 미리 보여드릴게요. 자, 폰트 중에 뭐가 있을까? 자, 이런 거. 지금 여기에 이 왕관이 걸려있죠. 이미지. 근데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놓고 저장하고 싶어요. 워터마크 제거하라 그러죠. 이렇게 저장할게.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캔바 프로로 할 거예요. 그럼 이건 결제를 해야 되는 건데 워터마크가 적용이 돼도 캔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막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 워터마크 적용한 상태로 해서 다운하셔도 괜찮습니다. 워터마크가 막 눈에 심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안 예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어디로 저장되냐면 폴더에서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 폴더 풀어서 인스타그램에 하나하나 올리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 캔바, 망고보드라는 게 있는데 저는 캔바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개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해보시면 되는데 캔바에서 인스타그램 활용하셔가지고 글씨 바꾸고 사진 넣고 색깔 넣고 이미지 넣어서 저장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템플릿을 활용한 사진법 중에 캔바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스마트 목업하고 이어서 또 다른 내용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북스타 되기 잘 되고 계시나요? 캔바만 활용하셔도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렇게 글씨만 써서 쑥쑥쑥 넘기게 해도 좋거든요. 캔바 만들어 보셨으면 커뮤니티에 좀 사진도 올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인스타그램에 저 태그하고 올려주셔도 제가 보러 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마트 목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제가 링크 같이 남겨드릴게요. 스마트 목업은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도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스마트 목업으로 만든 거예요. PC 무료이고요. 회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랑 함께 해보시죠. 스마트 목업이고요. 요런 사이트에 가끔 인스타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거였구나. 어떻게 아이패드 되는 사진을 찍었지? 와, 되게 사진 멋지다 했던 것들이 실은 사진이라기보단 이렇게 이미지 템플릿에 다 여기다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이거였구나. 이거였네. 나도 그러면 잘할 수 있건, 이거 너무 멋지다. 네. 여기 내 거 사진을 쏙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예쁘다고 막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책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책은 길쭉한 템플릿에 넣으셔야 되고 요거는 가로형으로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사진이 길쭉하면은 길쭉한 템플릿에 맞춰서 가로로 기면은 가로형에 맞춰서 하시는 것도인데 아니 이게 또 이렇게 색을 요만하게 넣으셔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자, 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기 그냥 올로 가세요. 올. 여기 옆에 더 많이 있는데 올로 먼저 볼게요. 올로 가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가끔 뭐 티셔츠나 머그잔 재밌게 하실 수도 있지만 쭉 먼저 볼게요. 이 프로는 저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 달린 거 하시면 되고요. 저랑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되게 예쁘게죠. 책 이렇게 전자책 느낌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업로드 프롬이에요. 얘를 누르시고 업로드 이미지를 하세요. 업로드 이미지. 그리고 저는 이미 제 컴퓨터에 저장된 제 거 책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어때요? 이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순서 쭉 해볼게요. 다운로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냥 우리 인스타그램 올릴 거니까 미디엄도 괜찮아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와 있죠. 근데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은 1:1 정사각형이 예뻐요. 근데 얘는 가로가 길죠. 그래서 이대로 올리셔도 되고요. 가로 1:1로 올리는 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까지 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스마트 목업에서 할 부분. 쉽죠? 근데 이 볼까요? 더 좋은 거는 내려보면 다른 목업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쁘다, 또 쓰고 싶다 라고 하시면 다운해서 또 다운로드해서 또 저장. 몇 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봐도 잘리니까 안 예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또 다운로드, 저장.
이거를 그러면 제 카톡으로 보내서 다운받은 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업로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알려드릴 거고, 또 다른 목업 하나 더 해볼까요? 쭉 내려보면 우리가 줌 수업하고 나서 이렇게 가로로 긴 단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 이런 거 노트북이나 컴퓨터 또는 랩탑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재미있게 이렇게 또 티셔츠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쭉 하나씩 해보시면 재미있게 또 스마트 목업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저장이 됐죠. 첫 번째는 이거를 제 카톡으로 보낸 다음에 그리고 플러스를 눌러야 되죠. 게시물 하겠습니다. 차이점 보이세요? 나 아까 가로에서 되게 이뻤는데 왜 이게 다 잘렸지?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1대1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나는 다 전체 보이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에는 여기 누르세요. 여기. 요거 몰라서 사진 자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전체 다 나오죠. 그리고 사진 여러 개 올리시고 싶으시면 요거까지 누르시면 이렇게 되죠. 이쁘죠?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돼요. 다시요. 플러스 누르고 게시물하고 나는 이렇게 1대1도 괜찮아 또는 나 이렇게 약간 느낌을 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 위치 변경도 돼요.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전체 우리가 처음 했던 가로가 긴 이미지 쓰고 싶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인스타 느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올리셔도 되고 여러 개 올릴 거야 할 때는 여기 누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위치까지 좀 바꾸실 수 있고요. 되셨을까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 목업 활용해서 예쁜 사진 만들고 올리는 거, 사이즈 조절하는 것까지 했고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책 표지를 직접 찍어서 하시는 것보다 인스타에 올릴 때에는 인터넷에 올려진 이런 책 사진, 인터넷 서점 들어가서 캡처하셔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꼭 이렇게 해 보셔요. 스마트 목업으로도 꽤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겠죠? 여기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입니다. 메모로 눈길 끄는 법인데요. 방금 보시면 이 부분이 캔바로 카드 뉴스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 이게 방금 스마트 목업으로 단체 사진 내에 노트북 모니터 이미지 넣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냥 사명 쓴 거랑 일기 쓴 거 넣었어요. 손품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찍어서 올린 거는 얘죠. 메모로 눈길 끄는 법인데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1번, 2번, 3번 중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뭘까요? 사람들이 이제 좋아요를 누르는 거는 이제 어떤 행동이지만 좋아요를 누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보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조회수가 높은 게 뭐였냐면 바로 1번 메모입니다. 특히 제가 글씨를 이렇게 막 어딘가 메모지가 아니고 그냥 포스트잇에다가 힘들다,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어떤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그냥 포스트잇에 사진, 뭐 글씨 몇 개만 써도요. 이게 더 사람들이 눈길이 많이 머물고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뭔가 예쁜 이미지, 멋진 사진이 아니어도 우리는 북스타잖아요. 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씨로 한번 써보세요. 그럼 하루는 스마트 목업 해보고, 하루는 캔바 해보고, 하루는 책 사진 표지만 올려보고, 하루는 거기에 대해서 내 느낌 이렇게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다가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뭐가 사람들 좋아하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개, 스마트 목업과 그 다음에 메모로 눈길 끄는 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책 먹는 여자처럼 북스타 되기, 북크리에이터. 책으로 성장하고 소통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즐기고 계십니까? 뭐든 재밌어야 됩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궁금했는데 이거였구나. 어머,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막 자신감도 생기고 막 해보고 싶으셔서 뭐 그런 마음이 막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혼자 재미있으면 안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필 했고, 책 사진 찍는 법 했고, 템플릿 활용했고, 메모가 의외로 사람들한테 먹힌다. 제가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 시간에는 태그로 소통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사진을 잘 찍고 글을 잘 써도 태그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릅니다. 못 찾아오는 데서 태그 다는 법 말씀드릴게요. 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할게요. 이 태그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마인드맵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일반 키워드,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그냥 어떤 용어의 정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다 플러스 이제 누르고 게시글 누르고 책 올리고 다음 하고 책을 쓸 거 그러면 막 자기소개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태그 달죠. 아, 이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본문에다가 뭔가 이런 느낌이죠. 최서연입니다. 책 먹는 태그하고 책 먹는 여자예요. 본문에다가 태그를 중간중간 넣을 것이냐, 타 내용 얘기하고 여기다가 마지막 한국에 넣을 것이냐, 또는 어떤 사람은 본문에는 안 하고 댓글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본문에는 글만 썼어요. 왜냐하면 이 태그가 눈에 거슬리잖아요. 왜냐면 읽으려고 해서 샵 태그 있으니까 거슬렸다가 어차피 제가 글을 쓰는데 제 글에 키워드가 계속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이렇게 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문에는 글만 쓰고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아래 태그만 몰아서 해보시고 저처럼 본문 안에 내용이 키워드 들어간다 싶으면 태그 넣어보시고 또는 다른 사람처럼 댓글에도 넣어보세요. 하시면서 맞는 방법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할 거냐면 책 소개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는 딱 태그를 다실 때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에서 정점을 하나 딱 찍으실 때 거기에서 파생돼서 확장될 수 있는 것까지 하셔야지 사람 나한테 유입됩니다. 이거는 블로그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제목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SNS 하나만 잘 해놓으시면 다른 거에 도움 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거 책 제목이 오늘부터 1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계속 썼던 것들은 이렇게 자동 검색으로 됩니다. 하나 눌러볼게요. 이거는 어떤 책이냐면 1인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제가 썼던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 외에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나라고 쭉 내려보면 여기 보세요. 1인 기업과 모집, 1000개 1인 기업 스쿨. 아, 사람들은 이런 글들을 쓰는구나. 이런 태그를 쓰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그럼 책 소개라고 조금만 쳐도 책 소통그램, 책 소개시켜주는 여자 이렇게 되네. 그러면 10,000개짜리 하나 해보시고 또 다시 책 소까지 하신 다음에 책 소개하신 다음에 책 소통, 책 소절도 있는데 난 책 소개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책 소개해주는 여자, 책 소개해보, 책 소개 한 줄 이렇게 또 하나 써보세요. 다음이요. 인스타그램 항상 무슨 스타그램, 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 마스타그램, 공스타그램 이렇게 스타로 끝납니다. 다음 거에다가 책스타라고 치시는 순간 책스타그램, 책으로 읽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여기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 거 하나, 10,000개의 거 하나, 아니면 뭐 1,000개 거 하나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고요. 더 태그가 좀 많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북스타라고 검색하는 순간 북스타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잘 모르지만 북스타그래머 하나 해보시고 그 다음에 북스타 또 이렇게 하나 해보시고 근데 나를 좀 알려야 돼요. 그러면 계속 내 거 브랜딩 하시는 거예요. 책 먹는 여자. 네. 하실 때에는 이게 딱 책은 사람들이 많이 다른 것만큼 안 돼요.
많이 안 보죠.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맛집으로 해볼게요. 그냥 맛집 보시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내가 맛집 올려요. 그러면 내게 노출될 확률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없겠죠. 맛집으로 계속 검색이 되겠죠. 근데 일단 내가 이렇게 대형 하나 해봐요. 그 다음에 맛집 스타그램 거는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맛집 인플루언서도 있네요. 뭐 서면 맛집, 서울 맛집에서 사람들이 맛집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태그를 만들었는지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아, 제주 맛집, 버거 맛집, 무슨 맛집 하는구나. 그러면 대형 하나, 소형 하나 이렇게 넣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나만 아는 키워드가 뭐냐면 나의 브랜딩, 나를 알릴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태그는 내가 원래 올리려고 했던 제목, 책 제목, 출판사, 작가 이름, 서평, 북리뷰, 책 추천, 책 소개, 북스타그램, 책스타그램 이렇게 넣으시고, 나의 브랜딩, 책 먹는 여자, 1인 격투 마스터까지 해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었나요? 인스타그램 용어 아는 거에서 복습 한 번만 더 할게요. 출판사 사람 태그와 작가 소환입니다. 이왕이면 생생 내세요. 책을 읽고 우리가 소개해주면 출판사한테 도움 되잖아요. 작가도 고마워해야죠. 우리 돈 주고 내 돈 내산해서 지금 작가 책 홍보해주고 출판사 책 홍보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저도 오늘 올린 거에 뭐 했냐면 보시면 여기 이 표시가 사람 태그 했다는 거거든요. 누굴 태그했냐면 북극구 제 출판사를 제가 태그했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 소환도 했습니다. 설명 한 번만 다시 드릴게요. 계속 복습입니다. 올리고 사람 태그는 작가 출판사의 계정을 알고 있는 경우 태그 추가 누르시고 최서연 이렇게 하시고 출판사가 방금 전 북극구였다. 그러면 대부분 출판사는 요즘 SNS 활동하는 게 있긴 해요. 미리 좀 찾아보셔도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태그 딱지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작가한테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거죠. 최서연 이렇게 제가 이따 치면은 책 먹는 여자 최서연 작가님 글 잘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출판사도 한번 뭐 북극구 책 잘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게 지금은 큰 효과가 없는데 계속 활동하다 보면 나중에 출판사에서 얘 뭐야? 이 사람 뭐야? 하다가 나중에 제가 책 소개를 하고 올리세요. 그러면 그 책 소개해달라고 또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물론 책 소개 하다 보면 DM이 자주 와요. DM이 자주 와서 책 뭐 올려달라 하는데 거기 그 블로그 리뷰 올릴 때 차이점이 뭐냐면 블로그는 어쨌든 글이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인스타그램은 사진 한두 장에다가 추천한다, 이거 잘 읽었다 이렇게 하셔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판사 태그, 작가 소환까지 해보시는 게 팁입니다. 팁이고요. 다음 시간 제 노하우로 또 한번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아우, 이런 거였구나. 쉽네. 진작할 거. 네, 그런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습니다. 실은 쉬운데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를 꾸준히 해내는 겁니다. 네, 아유. 꾸준히 컨텐츠를 올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인스타그램 소통하면서 서로 응원도 하시죠. 노하우 도움되고 계십니까? 영상 찍는 거, 통계 활용하는 거, 비즈니스 계정 만드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아무리 인스타그램이 사진, 이미지여도 이거를 전달할 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글쓰기 저는 꼭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글쓰기 과정이 있거든요. SNS, 그러니까 에세이 쓰기 과정인데 글벗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한번 연락 주시고 저랑 꼭 글쓰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의 삶은 실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소통하는 방법은 글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거든요. 공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인스타그램에 맞는 저의 노하우 정말 엑기스입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댓글을 유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점심 뭐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책 보세요? 여러분들 1번, 2번 중에 어때요? 라고 질문을 남기신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럼 사람들은 이 뇌가 자동적으로 질문 받는 순간 대답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소통하실 분들은 남기겠죠. 왜냐면 할 때 대답 소통하고 싶은데 딱히 내가 뭐 남기기는 애매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질문을 남겨서 댓글을 유도하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어떤 책 보세요,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댓글이 아예 없으면 사람들이 처음에 달기 애매해요. 아무도 없이 자기 것만 덜렁 떠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시 댓글 달기. 그래서 가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태그가 댓글에 있는 경우, 댓글 따로 쓸 게 없으면 태그를 짜라라락 달기도 하고요. 저는 글의 연장선으로 댓글도 쓰기도 합니다. 첫 줄, 두 줄 승부까지 화면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거의 이제 북스타 되기 오셨네요. 보시면 이런 거예요. 댓글 달려고 하는 댓글이 아예 없으면 사람들이 처음 댓글 달기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그 물꼬를 터드리는 거죠. 어떻게 해요? 책 출간 축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제가 먼저 어디서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또 하나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게끔 사진을 쓰면 저는 항상 여기에서 같이 제 댓글도 같이 보고 항상 여기 댓글을 보고도 소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본문에다가 댓글을 유도하는 질문을 남긴다. 또는 내가 다시 그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차마 본문에서는 못 쓴 말들을 댓글로 남겨놓고 사람들이 그 댓글에서 또 대댓글을 달면서 소통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첫 줄, 두 줄 승부가 뭐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딱 보면은 어떠세요? 두 줄 보이죠? 두 줄 체크해 드릴까요? 두 줄 보이죠? 다음이요. 여기 딱 이만큼, 딱 이만큼, 딱 이만큼. 그래서는 이제 어떤 분은 뭐 첫 줄 패스 아니면 해서 딱 눌러보게 하는데 저는 카피라이터 느낌으로 요거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지고 더보기를 눌러서 정보를 준 형식을 저는 택했습니다. 보고 싶게끔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두 줄에 승부를 내서 카피라이터, 신문 뭐 뽑아내듯이, 제목 뽑아내듯이 두 줄에다가 딱딱딱딱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 글쓰기 노하우 말씀드렸고요. 벤치마킹 하는 거 첫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죠. 아직 못 찾으셨나요? 빨리 찾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사진 찍고 올리고 태그 어떻게 달고 글 쓰고 소통하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실 때 저희는 그래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북스타그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책과 관련된 것만 얘기하면 돼요. 심플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애기 보면서도 책을 많이 보네. 와, 이 사람 직장 다니는데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네. 와, 이 사람 책을 맨날 이렇게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이 사람 이런 책도 보네. 계속 인식이라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다 보여주지 마시고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책, 강의, 여행, 사람, 커피, 육아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것만 올리세요. 근데 이게 안 정해지니까 이거 올려보고 저거 올려보고 막 중구난방인 거죠. 그래서 꼭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인식시키면 좋겠는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강사님들은 컬러를 좀 맞춰라 라고 해서 컬러를 톤 다운해서 약간 갬성 느낌 나게 약간 화이트 톤으로 많이 필터링 써서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피드가 3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뭐 책 사진, 여기에다가는 뭐 음식 사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약간 띄어서 이렇게 사진 조그맣게 찍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의 기준, 규칙을 정하시는 거예요. 컬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책만 보여줄 것이냐인데, 저는 느낌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얘 되게 열심히 살고 얘 책 많이 읽는 애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도 여러 가지 방법 진짜 많이 했죠. 몇 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 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제 거를 보세요. 책 먹는 여자라는 사람은 책과 사람으로 꾸며집니다. 책, 사람, 책, 사람. 책, 사람, 책, 사람으로 꾸려집니다. 책, 사람, 책, 사람. 그리고 그동안 제가 강의했던 것들 하고 가끔 이렇게 춤추는 거, 일상적인 거, 의외의 모습은 이것도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보고 막 재밌어해요. 제가 원했던 게 그거입니다. 얘 맨날 뭐 인간미 안 나게 막 책만 읽고 맨날 강의만 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망가지는 사진. 근데 제가 점점점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몸짓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와 좋아졌어요. 와 잘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또 의외의 요소에서 아 이 사람들 보고 있구나를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나를 인식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떤 존재로 보기를 원하십니까? 고고도로 해서 그 컨텐츠만 심플하게 보여주시면 인스타 하시는데 뭐 두세 시간 걸려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는 블로그 하신 분들이 가끔 실수하시는 거예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하다 보면은 둘 다 쓰기 귀찮죠. 둘 다 한 방에 끝내고 싶죠. 그럼 블로그에 쓴 글을 복사에다가 인스타에 붙이시기도 하고, 인스타글을 보면 복사해서 인스타그램 붙이시기도 하는데, 절대 복사하지 마십시오. 둘 다 직접 글을 쓰십시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블로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블로그 대표인데, 블로그에서 글을 딱 와서 열심히 쓰는 것과 어딘가 쓴 거 가서 붙인 것과 블로그가 뭘 좋아할까요? 네, 당연히 거기서 쓰는 걸 좋아하고요. 제가 실제 실험해봤어요. 블로그에다 글을 쓰고 얘를 본문을 복사해서 그대로 인스타그램 갖다 붙였어요. 조회수 8 나왔어요. 인스타로 싫어요. 노출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 줄이더라도 내가 직접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마음 급하셔가지고 막 또 인스타그램 느낌으로 태그가 엄청 많은 걸 블로그에 갖다 붙이시는데 이거는 두 거 다 망하는 느낌입니다.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얼굴도 뵌 적이 없고 어떤 분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고 빨리 해보고 싶어. 어머 이거였구나 해서 수업 들으셨을 때보다 어쨌든 인스타 하는 일단 재미가 있으셔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계속하게 되고 뭐 해보고 싶고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런 재미 찾으셨나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실은 왕 초보 뭐 기초과정이라 해도 알려드릴 거 다 저도 이 정도만 해요. 이 정도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더라고요. 수강생들한테 실제 제가 들은 질문들입니다. 안내 드릴게요. 맥락이 없다. 저 맥락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구난방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것만 보여주세요. 심플하게. 네. 이것저것 다 보여주시지 말고요. 책, 커피, 여행, 강의, 미니멀 라이프, 필사, 낭독 이런 것들 내가 꼭 보여주고 내가 어떤 브랜딩 할 거 그것만 보여주십시오. 심플하게 하십시오. 수익 창출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돈은 언제 따라오냐면 돈은 처음부터 따라오지 않습니다. 브랜딩이 되셔야 되고요. 네. 브랜딩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이어집니다. 수익 창출을 물론 뭐 블로그, 인스타그램에 공구해서 판매하셔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2007년도부터 제가 블로그를 했고요. 뭐 블로그 체험단으로 몇백도 벌어보고 광고도 그러니까 체험단 통해서 많이 활동도 하고 저도 했는데 그 보이는 모습에 속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건물을 쌓듯이 건물을 쌓으시려면 그만큼 지하를 파서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돈 몇백, 몇천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바로 바라시지 말고 차분히 내가 매일매일 알게 된 것 블로그, 인스타그램 올리시고 사람들과 소통하시면서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은 그때부터 내가 뭘 팔아도 사람들한테 인상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 하시려면 먼저 수익 창출에 지압하시는 브랜딩 작업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팔로우 했다라고 하셔서 좀 처음에 막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머, 이 사람 나한테 왜 했지? 근데 그 사람 거 인스타그램 봐서 나랑 좀 결이 맞다라고 하시면 팔로우 하시고 소통도 하시고요. 가끔 이제 외국인 남자들 계정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차단하세요. 삭제하세요. 어차피 우리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이 사람 팔로우 삭제했다고 차단했다고 어떻게 느낄까? 그 정도로 우리 삶이 길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만 해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차단하시거나 삭제하셔도 됩니다. 사진 잘리신 거 기억나나요? 사진 이렇게 있으면 올릴 때 이 부분에 이렇게 사진 사이즈 조절하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렇게 사각형 있는 거는 여러 개 올리는 거. 그 다음입니다. 휴대폰으로 글 쓰는 게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가 글쓰기의 포인트가 아니라 손이 이렇게 할 때 글을 많이 쓰니까 어렵다고 해서 꼭 블루투스 키보드 구입하세요. 블루투스 키보드 휴대폰용 구입하셔가지고 짜라라락 쓰세요. 저도 휴대폰 손으로는 잘 안 하고 손가락에서 안 하고 블루투스 키보드하고 짜라라락 씁니다. 그럼 좀 더 쓸 때에 속도감이 있고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걸 쫙 적어내기 때문에 괜찮죠. 네, 손가락 하려면 막 쓰기도 싫고 손도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 이번에 한번 장만하십시오. 근데 내가 다 배웠어요. 알겠어요. 근데 습관이 안 잡혀요. 1일 1피드 3피드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습관이 왜 안 잡히냐면 뭐를 올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올려야지 하는 것들이 미리 바인더, 다이어리, 메모지 그날 일정에 적어놔요. 내일은 슬비 바인더 올려야지, 모레는 싱크와이즈 올려야지, 수업 후기 올려야지 이렇게 미리 해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기 싫다, 뭐 하지? 라고 했다.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그래서 어떤 습관을 만들 때는 감정을 배제하시고 정말 기계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주제가 있으면 올리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쁘게 하기보다 오늘 내가 올리기로 한 거는 이거야. 이번 주에는 이 책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 작가의 책에 대해서, 이번 주는 경제 시리즈에 대해서, 이번 주는 소설에 대해서, 이번 주는 재테크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미리 쫙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저의 팁이고 저도 글쓰기 그렇게 합니다. 글쓰기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글을 쓰고 왔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막 이렇게 목차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거 쓰기 싫고 한 일주일 뒤에는 이 목차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날 주제대로 쫙 씁니다. 쫙 씁니다. 그냥 써요. 네. 추천드릴게요.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북스타 되기 즐기셨고요. 꼭 북스타뿐만 아니라 이게 음식이든 여행이든 뭐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의 또 노하우 알게 된 것, 이런 것도 있는데 안 알려줬네? 그런 사소한 그런 좀 재미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것만 알려드렸고 북스타 되기, 왕초보 영어, 그다음에 이렇게 저의 노하우까지 해서 쭉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팔로우 많이 넣으시고 영향력 있는 분들 북스타 되시고 북크리에이터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책 먹는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책 먹는 여자도 당신과 함께 할게요. 또 뵙겠습니다.